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강남 잡을 지역에 4천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쏟아지게 됩니다.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아파트 분양인데요. 얘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분양할지, 얼마에 분양할지 오늘 속 시원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얼마 전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래서 SH공사가 착공을 2025년부터 준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10년 전 실패 원인을 제거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엔 다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14만 6천 명의 근무가 예상되는데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 인원의 2배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본격화되면요, 서울 3대 업무지구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도심권역, 강남권역, 여의권역 이제 3개로 나눠진 이제 업무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현재 3대 업무지구의 오피스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족한 상황도 해소가 될 것이고 높은 임대료를 피해서 용산으로 이제 둥지를 옮기는 기업들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4대 업무지구로 개편될 가능성. 근데 부동산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직주 접근성이거든요. 그럼 이 업무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으로 주택 수요는 매우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됐을 때 이 안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 국제업무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예,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이 업무 복합용지라고 있습니다. B1블럭부터 B10블럭까지요. 여기는 사무실, 아파트,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안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도대체 여기에 아파트 얼마나 들어오는데요? 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요, 아파트 3,500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 3,500가구는 일반 분양분인데, 이 중 875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요, 일대 전자상가 부지 일대, 그리고 주변 개발 사업에서 최소 4,000호 이상 지을 계획이더라.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지구 주변으로 최소 4,000호 이상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가요? 3,000호, 4,000호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왜? 이것은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 아니라 빈 토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100%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작년에 강남 상구에서 분양 예정이었던 단지가 10곳이 있었습니다. 이 10개 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1만 1,720세대였는데 일반 분양 물량은 2,449세대, 그마저도 대부분 초수형 면적에 배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비 사업으로 공급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집주인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분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 분양 물량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이 전체로 나오다 보니까 실제 좋은 기회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당첨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용산국제업무지구 분양이 나한테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까요? 보통 성공적인 청약을 위해 체크해야 되는 2가지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입지, 이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두 번째는 분양가죠. 자, 근데 보통 청약 성공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요인을 보는데 둘 중 하나라도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청약에서 크게 성공을 하고 청약 당첨자들은 향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입지가 되게 안 좋아요. 수도권 외곽 지역이고 비역세권이고 안 좋은데 분양가가 정말로 싸게 나왔습니다. 그냥 주변 시대 전세 가격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고 가성비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청약을 하고 청약 결과는 좋다는 겁니다. 또한 분양가를 워낙 싸게 공급했는데 보통 입주는 3년 뒤, 그리고 비과세 요건까지 5년 뒤다 보니까 화폐가치 하락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면 항상 5년 뒤에는 웃는다 이거죠. 반면에 분양가는 좀 비싸더라도 입지가 괜찮으면 같은 요인에 의해서 5년 뒤에는 저렴한 분양가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용산국제업무지구 아파트는 어떨까요? 먼저 입지 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공급되는
핵심 입지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자,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는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니라 모아가는 자산이란 이런 이야기까지 있죠. 자, 근데 여기는 더 핵심 입지예요. 왜? 이 안에 고층 빌딩 숲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를 기업들이 임차 수요를 채울 것이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인근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겁니다. 수요가 넘쳐나는 핵심 입지 맞다는 거죠. 분양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자,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현재 핵심 입지 중에 핵심 입지입니다. 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 용산구에서 공급되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요, 청약 경쟁률이 낮기가 어려워요. 자, 이거 좋은 건 알겠다. 그럼 언제쯤 분양할까요? 일단 서울시 발표 자료 기준으로 2025년에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착공하게 되면 조성공사에 들어가는데 조성공사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들어가는데 2년도 안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프라 깔고 도로 깔고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토지 매각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블록별로 나눠서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토지 매각을 한 다음에 누군가 낙찰 받은 다음에 이것을 아파트 용지, 업무 용지 등으로 해서 인허가를 받겠죠. 자, 인허가가 떨어지면 분양을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빠르면 2028년부터 일반 분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분양가죠. 자, 얼마에 분양할까요? 자,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의 산정 방식은요, 기본형 건축비에 감정평가받은 택지비를 추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타 가산비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비나 보험료 등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건축비는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가장 분양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싸게 분양할까요?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바뀐 정책이 있어요. 바로 아파트의 용지 공급 가격 기준이요,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뀐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성원가로 해서 이것을 수용했던 가격에서 약간의 이익을 더해서 아파트 분양가에 산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 분양가가 3억 1천만 원, 이제 강남 보금자리 주택이 3억 후반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감정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얼마에 수용했냐가 아니라 이 공급 시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얼마에 공급하는 게 적정한 것이냐, 그 기준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파격적인 신도시 분양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천사고 박근혜 정부는 정말로 나쁜 일을 했네요?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왜 이런 제도가 생겼냐? 만약에 아파트 이제 용지를요, 조성원가로 거의 원가 수준에서 공급하잖아요. 신도시라는 건 LH가 단순하게 아파트 용지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도로도 놔줘야 되고 공원도 놔줘야 되고 기반시설, 인프라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건립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임대주택 한 채당 최소 1억 정도 적자를 깔고 가는데, 그러면 이 적자를 어디서 메꿔야 되냐? 원래 민간한테 토지를 비싸게 매각하거나 내가 공공분양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그 적자를 좀 만회해줘야 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조성원가 연동제 상황에서는 이것을 만회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LH의 천문학적인 부채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분양가 산정 제도가 바뀐 거예요. 어찌됐든 용산국제업무지구는요, 토지 매각 가격 자체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또 하나, 이런 핵심 업무지구에서는 대형 면적 선호도가 높거든요. 만약에 아파트가 대형 면적 중심으로 공급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판교 대장동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공급되었는데 실제 분양가를 까봤더니 최소 14억부터 시작입니다. 왜? 대형 면적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까 평당 분양가 그대로 곱해서 이제 나오게 될 뿐더러, 또한 대형 면적 같은 경우는요, 건축비에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래서 절대 대형 면적에서는 가성비가 나오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 평당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다 하더라도 대형 면적이 맞다면은 이게 분양가가 절대 낮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괜찮은 분양 맞습니다. 왜? 시세대로 분양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75% 수준의 공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가격이 싸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용산국제업무지구 아파트 분양 시기와 예상 분양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다리면 로또다, 존버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건 너무 비싸서 그들만의 잔치이고 이것 말고는 차라리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낫다, 여러분들 의견 자유롭게 알려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고요. 주변에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께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아파트 분양 소식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